도서관 뒷문에서 남자는 숨을 멈췄다. 작고 검은 그림자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깊은 밤에 왜 여기 있는 걸까? 남자의 이름은 김태현 38세였다. 3년 전 그날 이후로 그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도움을 필요로 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겁에 질린 어린 소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은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괜찮으신가요? 그 말을 내뱉은 순간 태현은 깨닫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5살 소녀의 순수한 한마디가 어른들의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풀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의 이름은 김태현 38세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사립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였다. 3년 전까지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비 오는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을 유치원에 데리러 간 길에 졸음운전을 하던 트럭이 그들의 차에 정면으로 돌진했다. 두 사람은 즉사했다. 그 이후 태현의 세상은 색을 잃었다. 부모님은 그가 대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외동이었던 그에게는 형제도 없었다. 친척과의 교류도 거의 없어 그는 말 그대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매일 기계처럼 도서관에 출근해 책을 정리하고 이용자를 응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특히 가족 단위로 그림책 코너에서 즐겁게 책을 고르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힘들었다.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났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오늘 밤도 여느 때처럼 마감 업무를 끝냈다. 2월의 전주밤은 매섭게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도서관 뒷문으로 나오려던 순간 건물 벽 밑에 검은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낡은 오버코트에 둘둘 말린 그림자였다. 아니, 2개의 그림자였다. 한 여성과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였다. 태현은 걸음을 멈췄다. 낯선 사람과 엮이는 것에 대한 망설임과 이대로 지나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마음속에서 충돌했다. 하지만 떨고 있는 소녀를 본 순간 그의 발은 저절로 앞으로 움직였다. 괜찮으신가요? 여성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경계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태현의 도서관 제복을 보고 긴장이 약간 풀리는 듯했다. 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서 여성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태현은 소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5살쯤 되어 보였다. 죽은 아들과 비슷한 나이였다. 큰 눈동자는 불안으로 흐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아들의 순수함을 떠올리게 하는 맑음이 있었다. 태현은 3년간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태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최나영입니다. 이쪽은 제 딸 민서예요. 여성이 대답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지친 얼굴에는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 추운 밤에 왜 여기 계신 거죠? 나영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 치료비로 저축을 모두 썼던 일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해고당한 일 집세를 낼 수 없어 지난달 아파트에서 쫓겨난 일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없는 일. 태현은 묵묵히 들었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 그건 그도 뼈저리게 이해했다. 하지만 나영에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어다. 자신처럼 그저 살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녀의 모습에서 태현은 잃었던 무언가를 본 듯했다. 제 아파트에서 지내시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나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좁지만 여기보다는 따뜻하고 안전합니다. 민서도 더 이상 춥게 할 순 없죠. 나영은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한 불안은 당연했다. 하지만 민서의 떨리는 작은 몸을 느끼며 어머니로서의 판단이 불안을 이겼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네. 저도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태현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 나영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남편이 공장에서 일했던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 민서를 무척 예뻐했던 것,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 민서의 웃음만을 의지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태현은 운전하면서 나영의 강인함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나영은 같은 상실을 겪으면서도 딸을 위해 앞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태현은 서둘러 주방으로 갔다. 요리는 서툴렀지만 따뜻한 것이라도 대접하고 싶어 즉석 된장국과 빵을 준비했다. 감사합니다. 나영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민서도 작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태현은 깨달았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나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 3년 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현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모녀를 확인했다. 민서는 아직 경계심 때문인지 나영에게 꼭 붙어 잠들어 있었다. 태현은 조용히 출근 준비를 하며 메모를 남겼다. 아침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오늘은 휴가를 낼 테니 필요한 물건을 사오겠습니다. 그는 3년 만에 스스로 휴가를 내기로 했다. 도서관장에 전화해 급한 건강 문제로 거짓말을 했다. 거짓에 대한 죄책감보다 이 모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대형마트에 도착한 태현은 생각했다. 무엇이 필요할까? 따뜻한 담요 베개, 수건, 칫솔, 그리고 아동복. 민서의 사이즈를 떠올리며 따뜻한 스웨터와 바지를 골랐다. 죽은 아들의 옷을 고르던 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나쁜 기분은 아니었다. 식재료 코너에서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골랐다. 김치찌개, 재료, 계란, 우유, 떡, 과일. 평소엔 혼자 먹을 최소한의 식재료만 샀지만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묘하게 즐거웠다. 아파트로 돌아오자 나영과 민서는 일어나 있었다. 태현 씨,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괜찮아요. 민서야, 이 옷 입어볼래? 새 옷을 본 민서의 눈이 살짝 빛났다. 나영의 재촉에 민서는 부끄러운 듯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오후 태현은 도서관에서 빌려온 그림책을 민서에게 건넸다. 이건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책이야. 읽어보고 싶으면 읽어봐. 민서는 책을 받아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그 진지한 표정을 보며 태현은 아들이 책을 읽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 기억이 아픔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마음에 퍼졌다. 며칠이 지나자 민서는 태현에게 점차 익숙해졌다. 서툴게 요리하는 태현을 보고 킥킥 웃거나 태현 아저씨 계란 탔어요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현이 퇴근해 집에 돌아오자 민서가 현관까지 달려와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태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3년간 아무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말해준 이는 없었다. 민서의 천진난만한 웃음은 아들과 다르지만 분명히 태현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있었다. 직장에서도 변화는 뚜렷했다. 동료 이준호가 말을 걸어왔다. 태현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태현은 잠시 망설이다 나영과 민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니까 다행이네. 태현 씨, 3년 만에 살아있는 얼굴이야. 그 모녀가 제게 살아갈 이유를 줬어요. 태현은 솔직히 대답했다. 일은 가족을 대신할 순 없지만 이 모녀와의 생활이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봄이 찾아왔다. 나영과 민서와의 생활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아침은 셋이 함께 밥을 먹고 태현은 도서관으로, 민서는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나영은 집안일을 하며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뒤로 태현과 나영의 마음엔 복잡한 감정이 싹 텄다. 태현은 깨달았다. 나영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나 도움의 마음을 넘어 특별한 감정이 되었음을. 그녀의 따뜻한 미소, 민서를 지켜보는 부드러운 눈빛, 때때로 보이는 강인함과 연약함,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그 마음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다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죽은 아내와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올감했다.
나영도 마찬가지였다. 태현의 따뜻함 서툴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도와주는 모습 민서를 향한 부드러운 눈길에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더 이상 태현에게 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억눌렀다. 두 사람 사이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는 줄고 어색한 분위기가 자주 흘렀다. 어느 날 나영이 입을 열었다. 태현 씨, 저 일자리를 찾았어요. 작은 사무실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요. 태현의 심장이 뛰었다.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립하려고요. 작은 아파트도 찾았어요. 다음 달에 이사하려고. 태현의 마음속에서 가지 말라는 외침이 울렸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건 이성적인 말이었다. 그렇군요. 좋은 결정이에요. 나영 씨도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나영도 마음속으론 여기에 있고 싶다고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다. 태현 씨에게 정말 많은 신세를 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의지할 순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곧 시선을 피했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지만 전할 수 없었다. 그 답답함이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했다. 민서는 두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어린아이라도 무언가 소중한 것이 깨질 것 같은 기분을 느낀 것이다. 이사 날이 다가왔다. 태현과 나영은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꺼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영 씨에겐 새 삶이 있다. 내가 방해해선 안 돼. 태현 씨의 인생을 우리가 묶어선 안 돼. 두 사람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다. 이사 전날 밤 골판지 상자가 방구석에 쌓여 내일이면 이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알렸다. 저녁을 먹고 민서를 일찍 재운 뒤 거실엔 태현과 나영만 남았다. 침묵이 무겁게 깔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크게 울렸다. 나영 씨, 태현 씨.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동시에 멈췄다. 먼저 하세요. 나영이 재촉했다. 아니요, 태현 씨가 먼저 하세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태현은 몇 번이나 격이 있어 달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성이 방해했다. 나영도 여기 있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망설임이 말을 삼켰다. 그때 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였다. 나영이 황급히 달려가자 민서는 이불 속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서야, 왜 그래? 무서운 꿈 꿨어.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말했다. 엄마, 왜 거짓말해? 나영은 말을 잃었다. 태현도 방으로 들어와 걱정스레 민서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사실 태현 아저씨랑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 민서의 말에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5살 소녀가 어른들의 복잡한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태현 아저씨도 엄마 좋아하면서 왜 같이 안 있는 거야?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다. 그 순수한 눈빛엔 어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의문이 가득했다.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보면 엄마가 웃는 게 더 기뻐할 거야. 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죽은 남편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딸의 말은 그 죄책감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했다. 태현 아저씨 가족도 아저씨가 혼자 있는 것보다 우리랑 웃는 게 더 안심할 거야. 이번엔 태현이 말을 잃었다. 3년간 아내와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만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서의 말은 그 믿음을 뒤흔들었다. 어른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해. 좋아하면 같이 있으면 되잖아. 민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섰다. 나 태현 아저씨가 아빠가 돼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태현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3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졌다. 태현은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난 매일 저주했어. 왜 나만 살아남았냐고. 그날 내가 데리러 갔었더라면, 내가 운전했더라면 아내와 아들이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영이 다가가려 했지만 태현은 말을 이어가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직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아들의 아빠 안녕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아내의 미소가 보이는 것 같아. 하지만 전부 환상이야. 태현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가족들을 볼 때마다 왜 내 가족만 빼앗겼냐고 원망했어. 하늘을 원망했고 세상을 원망했고 살아남은 나 자신을 원망했어. 민서가 작은 손으로 태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더 쏟아졌다. 하지만 너희를 만나고 민서에 다녀오셨어요를 듣고 나영 씨의 따뜻한 미소를 보고 내가 다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다시 행복해지는 게 아내와 아들을 배신하는 게 아닐까 해서. 태현은 얼굴을 들어 눈물로 젖은 얼굴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가 가르쳐줬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지. 아내와 아들도 내가 혼자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아. 내가 웃으며 누군가와 행복해지길 바랄 거야. 태현은 무릎을 꿇은 채 민서의 눈높이에 맞췄다. 민서야 고마워. 내 말이 날 3년간의 지옥에서 구해줬어. 내 말이 맞아. 정말 중요한 건 단순한 거야. 그리고 천천히 나영을 향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나영 씨 저는 당신이 좋아. 다시 가족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아직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당신과 민서와 함께 있고 싶어요.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함께 있어 주세요. 나영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히 대답했다. 저도 같아요.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태현 씨에게 폐를 끼칠까 봐 걱정만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죠. 나영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다. 민서 말이 맞아요.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태현은 일어나 나영의 손을 잡았다. 우린 과거에 너무 얽매였어요. 하지만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나영 씨와 함께 새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민서가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어 작은 손으로 태현과 나영의 손을 포개 놓았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서의 환한 미소에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이며 세 사람은 자연스레 서로를 끌어안았다. 내일 이사 취소해야겠어요. 나영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전에 태현은 나영과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을 거예요.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하지만 셋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나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이 있어요. 태현이 말을 이어가다. 우린 떠난 가족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얽매이지도 않을 거예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며 지금을 살아가요. 괜찮죠. 나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네. 그들도 분명 그렇게 바라줄 거예요. 민서가 두 사람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하늘나라의 아빠도 태현 아저씨 가족도 다 웃으며 지켜봐 줄 거야. 우리 행복하니까. 그 순수한 말에 두 어른은 다시 눈물이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이사 업체에 전화해 취소했다. 부동산에도 연락해 아파트 계약을 철회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새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며칠 후 태현은 직장에 일을 알렸다. 오, 다행이네. 아이들은 때론 어른들이 잃어버린 걸 가르쳐주지. 동료의 말에 태현은 답했다. 맞아요. 민서가 아니었으면 우린 소중한 걸 놓쳤을 거예요. 그날 밤 셋이 밥을 먹으며 태현은 생각했다. 지난 몇 달간 두려워했던 미래가 이제는 이렇게 빛나 보인다. 5살 소녀가 가르쳐준 단순한 진실 덕분이었다. 좋아하면 함께하면 됐나.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어른이 될수록 잊는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마음은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었다. 민서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태현 아저씨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태현은 순간 말을 잃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민서야. 야호 아빠. 그 순간 태현은 완전히 새 장이 시작되었음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와 함께 살아갈 용기를 이 작은 천사가 주었다. 1년 후 벚꽃이 만개한 봄날, 세 사람은 두 묘지 앞에 섰다. 먼저 찾은 곳은 나영의 남편 묘지였다. 민서가 밝은 목소리로 꽃을 놓으며 말했다. 아빠 나한테 새 아빠가 생겼어. 엄마도 매일 웃고 있어. 나영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봐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태현도 깊이 고개 숙여 맹세했다. 나영 씨와 민서를 꼭 행복하게 할게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태현의 아내와 아들 묘지였다. 민서는 처음 방문한 묘지에서 아이답게 말했다. 태현 아저씨 아들 하늘에서 내 오빠가 되죠. 태현 아저씨는 우리 아빠가 됐으니까 이제 외롭지 않. 이 말에 태현은 오열했다. 나영이 조용히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태현은 생각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복잡한 생각을 풀어주었다. 정말 중요한 건 단순했다. 몇 달 후 여름밤 세 사람은 전주 풍남문 근처에서 열린 한옥마을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민서가 갑자기 멈춰 섰다. 아빠 엄마 별 봐. 태현과 나영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심 하늘에서도 그날 밤은 별이 선명했다. 저기 제일 밝은 별이 아빠야. 옆에 두 개가 태현 아저씨 가족이야. 민서가 가리켰다. 다 반짝거려. 분명 기뻐하고 있는 거야. 태현은 민서를 한쪽 어깨에 태웠다. 나영이 두 사람 곁에 서다. 민서야 아빠는 내게 배웠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응. 복잡한 건 없잖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되잖아. 나영이 부드럽게 웃었다. 맞아, 우리 어른들은 언제부턴가 그런 단순한 것도 잊어버렸지? 민서가 어깨 위에서 태현의 머리를 토닥였다. 아빠 이제 울지 마. 엄마도 이제 망설이지 마. 우리 영원히 같이야. 그 순간 유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세 사람은 동시에 소원을 빌었다. 모두 같은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이 행복이 영원하길.